자, 이제 4주차 마지막 교시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 2교시는 정주영의 기업가 정신 또는 정주영 회장의 일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하여튼 뭐 제 생각에는 정주영 회장의 특징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불굴의 의지, 예, 안 가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자, 그리고 창조적인 어떤 틀을 깨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낙관적인 사람, 예, 그런 분이라고, 그런 어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샤프하다고 얘기하면 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그리고 약간은 투박하고 그리고 활동적인 사람 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이 이병철은 약간은 뭐그 정주영 회장님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머슴 스타일인데, 예, 이병철 회장은 약간은 선비 스타일, 그죠?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은 흑수저라면 요즘 말해서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금수저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좀 정주영 회장은 찌질이도 가난한 그 농가의 그 아들로 태어났고,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예, 그렇죠, 대장, 아니 저 뭐죠, 정미소, 예, 방앗간집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련님이라는, 예, 칭호를 할 만큼 선비처럼 고고히 살아가셨던 분인 것, 기업 활동을 하셨던 분인 것 같고, 색깔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선비 기질이 강해서 좀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에요. 그죠? 예, 잘 이렇게 사람 앞에 나타나거나 그런 것보다는 뒤에서 관리를 잘하는, 예, 그런 어떤, 그래서 삼성이 관리의 삼성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 사람을 잘 조정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예, 그런 어떤 기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렇게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조금은 색깔이 좀 결이 다른 분들이세요. 그죠? 정주영 회장하고 이병철 회장은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 일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에 그 뭐죠? 이병철 회장님을 좀 이렇게 희화한 드라마도 있어요. 거기 보면 뭐 그 주방장한테 초밥 알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일화도 있긴 있지만, 제 생각엔 아마 이병철 회장의 일화 중에 공개된 일화는 그 초밥 알세기 쉽게 얘기하면 그 일화가 전체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후대들한테 아니면 직원들한테 알리는 본인의 어떤 마인드를 전달하는 내용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부분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병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론적인 정립이 더 확실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그 제가 또 하나의 그 기업이 지속 경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데이터 축적이라고 했잖아요. 만들어 놓은 것에서 더 시작을 하고, 만들어 놓은 거에서 또 다른 걸 시작을 하고, 이렇게 가야지만 발전을 한다.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이 이병철 회장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맨 땅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시작을 어느 순간 하면 그 정도의 데이터가 쌓여서 그 다음부터 이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관리의 삼성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 관리부터 시작해서 정보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신 관리자가 아닌가, 이병철 회장님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이병철 회장님이 처음에 얘기하신 경영 15개명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하나씩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초보 창업 기업은 이렇게 15개명을 정해서 내 회사의 어떤 사풍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행하는 자 이루고 가는 자 닫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주영 회장이랑 거의 비슷한 생각이시죠? 그러니까 기업가들은요, 무조건 해봐라예요. 해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주영 회장은 어떻게 해서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야. 그 주의예요. 정주영 회장은.
그래서 어떤 목표가 발생되거나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해. 예. 그게 이제 정주영이라 그러면, 이병철은 목적은 달성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과정이 얼마나 열정을 다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대신에 그렇게 해서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할 게 아니라 그 실패한 거에 대한 환류는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 이걸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법론주의자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내세운 그 15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행하라. 행하라. 행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은 사람,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건 철저하게 응징하고 징벌하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가 달성이 안 되고 결과가 안 나왔다? 절대 나무라지 말아라가 바로 정주영 회장이에요. 이병철 회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당연한 거겠죠? 신용, 약속을 했으면 무조건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 삼성을 온전히 믿고 맡겨라.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설이죠. 예, 사람의 능력은 무궁무관하고, 그리고 선하다. 그래서 제대로 동기부여만 시켜주면 어떻게 한다?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삼성의 그 관리 시스템을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뭐가 있냐면 동기부여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일을 하기만 하면 열정을 다해서 진짜 다 하고, 그거에 대한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만 공개하면 실패해도 그걸 가지고, 그 방법론을 가지고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일을.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신입사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사람을 영입할 때, 뭐 예를 들면 그래요. CEO 정도 영입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비행기부터 외국에서 그 아이언맨이 탔던 비행기 있죠. 이렇게 그 자가용 비행기. 그 자가용 비행기가 좋은 게 전혀 유동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일반 비행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되게 조용히 오는 거지. 그런 비행기를 쫙 타서 성층권으로부터 쫙 넘어와서 모시고 와. 모시고 딱 앉힌 다음에 대표이사나 CEO급, 임원급들 모시고 올 때 그런데요. 데리고 와서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킨대. 그리고 삼성의 모든 서비스를 다 맛보게 한대요. 에버랜드도 갔다 오게 하고, 그죠? 또 삼성전자에서 전자제품들 다 쓰게 하고, 집에다가 첨단 전자제품, 그리고 뭐 삼성에서 만드는 먹거리 싹 다 먹게 하고, 체인점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삼성이 어떤 데다를 인식시켜 주게 하고, 여기서 이제 네가 활동을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시킨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잘한대요. 그리고 네 번째, 업의 개념을 알아라.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저도 요즘에 느끼는 건데, 사업을 저도 한 4개 이상 했었으니까 한 20년 동안 제일 중요한 게 업이에요. 업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과 연관된 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야. 생뚱맞은 일을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하는 사업, 제가 지금까지 교육을 했던 게 뭐예요? 저는 글로벌 셀링 교육과 SNS 마케팅 교육을 주로 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글로벌 셀링인 아마존에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든다? Why not? 연결되는 일이야. 이걸 업이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가리키다가 그 일을 내가 했다? 업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가 AI는 내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잖아. 그죠? 근데 갑자기 내가 AI 회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전기 자동차가 뜨니까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거는 완전 생뚱맞은 거잖아요. 이런 건 업이 아니에요. 업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거에서 연관이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하이트 맥주, 생맥주 매니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뭘 했어요? 생맥주 전문점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나왔어. 그럼 업이 이어진 거예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뭘 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건 결국은 가맹점을 모집해서 가맹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게 이루어져? 입지 개발이라든가 상권 분석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메뉴 개발 모든 게 다 들어가죠.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누굴 줘요? 가맹점을 하나씩 유치하는 창업 컨설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든 회사가 창업 컨설팅 회사예요. 창업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창업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컨텐츠로 빠졌냐? 그것도 창업 컨설팅이니까 이렇게 하면 창업하면 안 됩니다. 이걸로 갔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외식을 하는 것보다는 거꾸로 이런 글로벌 셀링이라든가 인터넷 기반 무자본 창업이 훨씬 더 실패를 해도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을 해야 돼요 하고 그걸 알려주기 시작한 게 이제 한 10년 전부터예요. 그렇게 하다가 요즘엔 어떻게 바뀌었냐? 내가 왜 교육만 해야 돼? 내가 가리켜서 딴 분들 창업하는 것만 도와줄 게 아니라 나도 또 그걸 창업을 해보자. 그래서 요즘에 글로벌 셀링을 하고 있었고 5년 전부터 요즘에는 글로벌 셀링 중에서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가 해외에 수출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점점 뭐예요? 내 기존에 했던 거가 이어져서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병철 회장의 가장 큰 마인드가 그거예요. 맨땅에 박치긴 하지 말자. 정주영은 맨땅에 박치기를 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병철 회장님은 적어도 여기까지 해봤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걸 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할 때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다? 한 가지 일을 20년 이상 하면 다 성공해요. 정말입니다. 동네 구두 닦기를 20년 이상 하면 회장 소리 들어요. 진짜 많이 벌어요. 또 건달로 20년 이상 지나잖아요. 정치인도 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제일 불쌍하고 제가 이제 그 정부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신용회복자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A를 하다가 B가 좋아 보여서 A를 다 팽개치고 B를 다시 시작해. B를 하다가 또 실증이 나고 이게 아닌데 싶으면 여기까지 했던 걸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팽개치고 또 C라는 사업을 해.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망한다예요. 망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을 절대로 다시 쓰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단점인 것 같아. 실패한 사람들의 단점. 그래서 이 업의 개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업의 개념을 알아라. 자, 그 다음 판단은 신중하게, 결정은 신속하게. 똑같네. 어디랑? 이거랑 비슷하잖아. 이거랑 뭐가 달라? 그죠? 이건 똑같은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모든 기업가들은 결정의 연속, 선택의 연속이라 그럽니다. 이 선택은 되게 빨리 하되 그 선택을 하기 위한 그 판단은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게 그래서 정보 같은 거를 최대한 파악해서 논리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공통점이죠. 근검절약. 정주영도 그렇지만 이병철 하여튼 초대 회장들이 보면 다들 근검절약이야. 근데 그 밑에 회장님들, 아들 회장님들은 대부분이 근검절약은 잘 몰라. 내가 보긴 그래. 안 좋아요. 더 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손은 눈보다 빠르다가 아니라 뭐는 뭐보다 빠르다? 머리는 메모보다 정확하다. 그죠? 손은 눈보다 빠르다가 아니라 메모는 머리보다 정확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메모하는 습관, 특히 이제 바쁜 분일수록 이 메모하는 습관이 되게 체계화되어 있고 몸에 배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메모광이 되어라 라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심하게 일하라. 이건 뭐냐면 입체적으로 문제라든가 행함에 있어서 입체적인 생각을 해라. 한마디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그걸 하나하나 분석한 다음에 일을 시작해라. 그런 뜻입니다. 세심하게 일하라.
그런 뜻이고요. 신상 필벌을 정확하게 지켜라. 이 관리 삼성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한 사람들한테는 상을 주고 잘못했다. 근데 잘못했다는 게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게 아니라 삼성에서 가장 잘못한 거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는 거. 예. 그걸 가장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패하거나 이런 그 직원들은 뭐 감봉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잘한 사람들을 더 올려준다든지 그건 상대적인 박탈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잘함과 잘못함을 가려내라.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그 앞에 업무 분석이라는 게 분명히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 분석과 업무 평가 시스템이 정확해야지만 이런 신상 필벌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류 원칙, 전문가, 우대주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삼성은 한마디로 전문가가 된다 그러면 그 업계에서는 가장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삼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뭐 초대 회장님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지만 부정부패 그렇죠? 예, 부정한 일이라든가 부패는 엄히 다스려야 되는 거고 저는 사업을 점점 하다 보니까 진짜 고도의 도덕성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 사업가들이에요. 그리고 기업에 그런 내용들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탐대시란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 욕심을 부려서 결과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편법을 쓴다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결과를 더 내기 위해서. 근데 이런 거를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불법을 저지르다 보면 이게 누적이 되면 이게 거꾸로 부메랑이 돼서 기업에 엄청난 피해가 닥칠 때가 많아요. 저도 교육 사업을 하다 보면 예전에 보면 막 교육생 수료를 좀 더 시켜야 되니까 출석을 막 안 해도 막 출석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진짜 그래서 몇 명은 그렇게 했었어요.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예. 한마디로 문 닫고 저 문도 닫아봤어요. 평생교육학원. 예. 평생교육원. 문도 닫아보고 예. 징계도 받아보고 정부로부터 그랬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소탐 대시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불법 직원들도 열정 있는 직원들은 불법을 저지르려고도 해요. 예, 결과를 내기 위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부정부패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교육이에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그 재직자들에 대한 교육 이거는 결국은 회사의 자산입니다. 특히 좀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키워놓으면 나가는 사람들 그걸 나가지 않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회사의 그리고 회사의 어떤 그 무형자산들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배워놓으면 나가고 가르쳐 놓으면 스카우트 되고 이거 뭐예요? 처음에 저 그랬다니까요. 진짜 우리는 그 지역에 있는 HR 사관학교라고까지 얘기했었는데 저희 학원이 평생교육원이 뭐 지금 보면 고양시에 있는 대부분의 그 정부 위탁사업 기관들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분들이 없을 정도예요. 한두 명은 그것도 간부 중에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분들이 다 우리 회사에 있었으면 우리 회사가 지금 얼마나 커져 있을까 그런 아쉬움도 들긴 합니다. 하여튼 사원교육은 회사의 힘을 기르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제 목계 마음이라는 건데요. 목계가 뭐예요? 목계 한마디로 나무로 만든 닭이란 뜻이죠. 그죠? 목계의 마음을 가져라 그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조금은 그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라. 그리고 나타내지 말고 뭔가 정중동 움직이지 않되 움직임이 있는 그런 어떤 묵직함을 보여라. 그게 바로 목계의 마음을 가져라인데요. 어떻게 보면 겸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1위가 됐더라도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뭐 요번에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초바발에 비교가 있죠. 그 신라호텔 그 총주방장한테 그분이 이제 이 신라호텔이 이제 삼성 계열이니까 해외에 나가서 많이 배워가지고 와라. 그래서 초밥의 전문가가 되라 라고 해서 교육을 보내놓고 온 사람한테 이제 이병철이 점심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잘난 척 하니까 잘난 척한 건 아니죠. 진짜 이제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라고 이제 회장님한테 얘기하고 초밥을 만들어 주니까 너 자만함이 있을까봐 물어본 내용이 뭐예요? 당신 초밥을 만드는 기술은 되게 발전한 것 같은데, 그리고 세계 최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믿어주겠는데, 너 초밥알이 몇 개인 줄 아냐? 누가 초밥알을 세겠어요, 그죠? 그만큼, 긴장해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글쎄요,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세어봐. 그래서 세보니까, 320개 정도 된대요. 그랬더니, 그래, 이 초밥알이 점심 때는 320알 정도 돼야 되지만, 저녁에는 몇 알이야 될까? 아마 280알이 정확할 거야. 왜? 저녁에는 술도 먹고 안주도 많이 먹으니까 밥까지 많이 먹으면 배가 안 좋아. 하여튼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지 마. 라고 충고 아닌 충고를 아주 퀴즈를 통해서 멋있게 했던 거를 일화라고 딱 하나 있는 일화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겸손함을 갖고 그리고 세심하게 일하라는 그런 경영 15계명 목계를 닮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같은 얘기예요. 이 뒤에는 정상에 올랐을 때 변신하라. 1위를 추구하는 게 삼성의 또 하나의 어떤 경영 철학입니다. 뭐든지 1위가 될 거 아니면 하지 마라. 그거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 1위가 될 거 아니면 하지 말고 1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경쟁자가 없으니까 자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위가 됐을 때는 나의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라. 무조건. 그래서 정상에 올랐을 때는 변신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15계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 저기 소문은 별로 안 났지만 일화 중에 하나죠. 그쵸? 뭐냐면 효율성에 또 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래요. 옛날에 그 이병철이가 농사도 졌대요. 자기 논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는데 아버지 제가 시험 삼아서 농사를 한번 져볼게요 하고 이제 농사를 진 걸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쌀 한 마지기에 200평이에요. 쌀 한 마지기가 200평에 쌀을 심어서 수확을 하니까 2가마니가 생산이 되더래. 1년에. 그래? 야,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한마지기에 미꾸라지를 1000마리를 넣고 키웠더니 수확할 때는 2000마리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 차액으로 4가마니 쌀을 살 수 있대. 그럼 뭘 해야 돼? 그렇죠. 한마지기 땅에 효율적으로 하려면 미꾸라지를 키워야지. 더 좋은 건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한마지기에 미꾸라지 1000마리하고 천적이죠. 메기 100마리를 키워보니까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그냥 키우니까 2000마리밖에 없던 게 메기, 천적을 넣으니까 생존 본능이 발생이 돼서 많이 애기를 낳나봐. 그래가지고 4000마리가 됐고 메기도 먹이가 많으니까 200마리로 늘어났대요. 그래서 쌀로 따지면 8가마니나 생산이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좀 이렇게 효율적인 어떤 경영,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이렇게 데이터를 남겨놨잖아. 이런 데이터 관리를 되게 정확하게 하고 기존 거보다는 더 많이 될 게 뭘까를 계속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병철의 기업가 마인드 중에 가장 그 유일한 어떤 독보적인 차별화 요소는 저는 데이터 관리라고 생각해요. 데이터 영업, 데이터 사업, 그리고 업에서 기반한 새로운 사업 분야 개척. 이런 것들이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병철이 여러 가지 명언이라든가 뭐 10
15개 뭐 경영 철학을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명언은 보면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지 않을 때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나 이거 너무 공감해요. 예. 늙더라도요, 새로운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배우려고 그러고 시도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늙어요. 제가 예전에 시니어들 고령층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데, 진짜 이 늙은 분들하고 늙어도 젊은 사람들과 계속 만나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안 늙어 보이고 동안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나때를 안 해요. 나때. 나때는 말이야 하고, 다른 분들은 만나면 자기 예전에 잘 나갔던 때만 얘기해. 근데 이런 늙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직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 내가 10년 후에는 뭘 할 거고, 5년 후엔 뭘 할 거고, 1년 후에는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해. 계속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은 안 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업은 안 할지 몰라도 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그것도 기존에 안 했던 걸 계속 할수록 젊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업이건 실패의 위험이 따른다. 하지만 위험에 대한 대안 없이 불안을 안고 착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주영이, 근데 제 생각엔 정주영도 위험을 안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대안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거라고. 그리고 100% 자신이 없으면 착수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준비 없는 창업은 하지 말아야 돼.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운둔군, 운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또 관리의 삼성 외에 또 뭐예요? 삼성은 면접 볼 때 뭐가 있다고? 점쟁이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운도 되게 따지시는 분이었는데, 운을 잘 만나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운을 만나도 그 운을 틔우려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때 때가 오면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거꾸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때가 오더라도 그 기회를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철저한 준비, 그리고 위험한 것에 대한 리스크 테이킹을 대안 없이는 하지 말아라. 이런 게 하나의 이병철이 얘기했던 정신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그러면 요약을 좀 해볼게요. 정주영 회장과 이병철 회장 어떤 차이점이 있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계를 지금까지 이끌어낸, 현대 경제를 이끌어낸 두 분의 거대 장본인이라고 봐도 되고, 거대 기둥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들, 일단 이병철은 제 생각엔 소프트웨어예요. 그죠? 그리고 정주영은 하드웨어라고 보셔도 돼요. 사업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정주영은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로서 이름이 있다면, 이병철은 21세기 CEO상이에요. 한마디로 관리 삼성, 관리, 전문 경영인상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병철은 간결한 걸 좋아하고 냉철하고요. 그리고 정주영 같은 경우엔 불도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병철은 결코 지지 않는 기업가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경쟁을 좋아하진 않지만 절대 지지 않는 기업가고요. 정주영은 무조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어떻게 보면 건설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 수주라든가 이걸 따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쟁에서 이기는 사업가가 바로 정주영이라고 보면 되고, 이병철은 1등만을 노리기 때문에 경쟁을 별로 안 하는 쪽으로만, 그러니까 지지 않겠죠. 그죠? 예, 지지 않는 게임을 하는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병철은 사전 준비형이고요. 정주영은 뭐예요? 현장형 문제 해결형이에요. 한마디로 이 빈대 아시죠? 예전에,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없지만 예전에는 이 건설하는 그 현장은 빈대들이 그렇게 한바라 그러나요? 그 간이 텐트 이런 데에서 잠을 자기도 했는데,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옛날에. 지금도 아니고. 거기에 보면 빈대들이 엄청 많아서 사람을 물고 그러니까 처음엔 어떻게 땅에서 안 자고 이렇게 야전 막사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잤더니 그 다리 있죠. 다리를 타고 올라서 또 물더래. 다리를 타고 올라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 다리 있잖아요, 다리. 그 위에 평상을 놓고 자는 다리에다가 물을 담아놨더니 물속에 빠진 다음에 해야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빈대들이 다 못 올라왔대. 근데 또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빈대들이 또 있더래.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빈대들도 어려움이 닥치니까 또 머리를 쓴 거야. 어떻게 썼냐? 다리 쪽으로 못 올라가니까 천막 쪽으로 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사람 머리 위에서 뚝뚝 떨어져가지고 다시 물기 시작하는. 와, 징그러, 씨. 야, 생각하면 또 징그럽다, 씨. 예. 이걸 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 정주영은, 야, 빈대도 머리를 쓰는데,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고, 그거를 포기해? 머리를 써야지 돼. 이게 바로 현장형이에요. 문제 해결형.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병철은 유복한 가정에 살았고, 장주영은 자수성가형이고, 이병철은 방법을 중시합니다. 그죠? 결과를 중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점점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정주영은 행동 우선, 그리고 목적 중시해요. 결과 중시고, 그렇게 가고요. 이병철은 약간 예민하면서 생각을 하는 감성적인 경영자라면, 정주영은 행동 위주고 우직하고 현장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병철은 직관을 중시하고, 그리고 정주영은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사업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나라의 두 경제계의 거성, 정주영과 이병철 회장의 일화와,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기업가 정신들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가 토론 주제도 하나 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토론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이 올려놓은 의견에 찬성, 반대, 그리고 찬성을 하는 건 어떤 이유인지, 반대를 하는 건 어떤 근거에서 반대를 하는 건지 조금은 좀 건방지지 않게, 그리고 예에서 어긋나지 않게 토론을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댓글, 토론을 단 거를 점수로 따질 거예요.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론은 필수입니다. 하나씩은. 그러니까 댓글을 다는 게 필수라고요.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4주차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